폴 그램의 에세이를 번역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원문은 아래 소개에 있는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폴 그램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분은 하버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 출신입니다. 졸업 이후 같은 대학교 친구들 3명과 비아 웹이라는 최초의 온라인 쇼핑몰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3년 만에 야후에 500억에 팔았습니다. 이게 야후 쇼핑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리스프라는 컴퓨터 언어와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써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05년에는 YC 컴비네이터라는 스타트업에 초기 투자를 하는 엑셀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YC 컴비네이터는 드랍박스, 에어비앤비, 레딧, 스트라이프 등 현재 몇 조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들의 초기 투자 자금인 시드 펀딩을 한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현재 실리콘밸리 내 가장 유명한 엑셀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자산은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몇천억 이상 혹은 몇 조 정도로 추정됩니다. 스타트업 창업과 투자를 통해 돈을 많이 번 것보다 이분이 갖고 있는 통찰력과 인생에 대한 철학들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 이 글을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분의 여러 유명한 글들 중에 젊었을 때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글입니다. 원래 고등학교 졸업 축사 같은 걸로 초대되어서 써놓은 글인데 학교 측에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취소되어서 에세이 형태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실제 글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폴 그램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했을 때 내 친구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뭘 말할래? 그래서 내가 걔네들한테 역으로 다시 물어봤습니다. 너가 고등학교 때 누군가 너에게 말해줬으면 하는 게 뭐였어? 친구들의 대답은 놀랍게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 우리에게 말해줬으면 했었던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앞으로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입니다. 사람들은 매번 이런 얘기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이걸 물어보는 주된 이유는 그냥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이런 질문을 통해서 당신이 일단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갯벌에 있는 개를 찔러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는 것처럼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게 돼서 어떤 사람이 내 계획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나는 내 첫 번째 우선순위는 나한테 주어진 선택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배우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무엇을 좋아하는지 결정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직업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의사가 되는 건 TV에서 그려지는 의사랑은 다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의사가 무엇을 하는지를 관찰할 수는 있죠. 하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도 없는 직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직업이 생기기 전이라 아무도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최근 10년 동안 했던 대부분의 일들은 고등학교 때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세계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변화의 속도는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미리 정해진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매년 고등학교 졸업 시즌이 되면 졸업 연사들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들의 주요 주제는 너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에는 여러분들이 미리 결정했던 어떤 계획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성급한 최적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건 폭망과 동의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려는 것은 의기소침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본인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엄청난 일들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와는 별개의 다른 종족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기 작가들은 이러한 환상을 더 과장합니다. 부분적으로 전기 작가들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우상적인 태도 때문이고, 또 다른 부분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는지 알기 때문에 이 주인공들의 인생이 마치 운명인 것처럼 이야기를 서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들이 가진 천재성이 발현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18살의 셰익스피어와 아인슈타인을 같은 반에서 만나게 되면 아마도 그들이 인상적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다른 친구들과 크게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약간 불편한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비슷하다면 이들이 했던 업적을 이루기 위해 본인들이 했던 걸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할 테니까요. 이게 우리가 천재의 존재를 믿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천재의 존재는 우리에게 게으름 피울 수 있는 변명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엄청난 것을 성취했던 이유가 단순히 셰익스피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인슈타인이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대단한 걸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천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이론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이론이 본인에게 게으름을 피우게 하는 여지를 준다면 나머지 다른 이론이 아마도 더 맞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일반적인 고등학교 졸업 연설에서 나오는 너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도 조금 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천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는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과대평가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만약 제가 NBA 선수가 되고 싶은 키가 120cm인 사람과 얘기하는 와중에 너가 진짜로 노력만 하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제 스스로가 바보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연설의 문구를 다시 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너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너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매번 그러는 것처럼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문장은 더 지저분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간단하지만 잘못된 처음 슬로건을 진흙탕에 넣고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좋은 연설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더 문제인 건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을 가진 사람? 너의 능력이 뭔데? 내용이 길어서 여기까지 1편으로 마치고 2편을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